오늘 FOMC 있었습니다. 대선 끝난 직후에 있었던 FOMC였기 때문에 질문이 아무래도 정치와 밀접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파월이 정색을 하고 답했던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요구하면 응할 것인가? 파월 강하게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추후 자신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도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연준 해체론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유사한 질문 계속 나왔는데요. 대선 정치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관련 질문에는 역시 답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단호한 태도 보였습니다. 이날 FOMC 예정대로 금리 25bp 낮췄습니다. 이거는 시장 예상이 거의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증시는 다우가 약보합, 러셀 2000 약보합, S&P 500은 오르고 나스닥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빅스 지수 오늘도 큰 폭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활기가 도는 모습 유지했고요. 오늘 시장 지표 중에 재미있는 것은 이 10년물 금리의 큰 폭 하락이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를 크게 보자면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의 당선과 집권 이런 시나리오를 시장은 장기물 금리의 상승과 함께 연계해 왔던 게 그동안의 움직임이었고요. 오늘 증시 전반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나스닥 많이 올라줬고요. 테슬라 올라줬고, 그 다음에 트럼프 테마주 이거 민간 교도소 주가 이것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국제금리의 어떤 흐름은 트럼프 트레이드와는 조금 이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사실은 이 밈주식에 가까운 거로 볼 수 있는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 비트코인도 사실 급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채금리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런 개별 종목보다 훨씬 그 거시적인 그 무엇이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계속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 보이는 그런 데이터부터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보시면 장기물 금리가 파월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즉 파월의 멘트가 시장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멘트만 보자면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장기 인플레가 2.5로 가는 데이터가 보인다. 혹시 계속 이런 현상이 고착화돼서 장기 인플레가 2.5로 가는 걸 우려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파월은 물론 그렇게 된다면 우려할 만한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2%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경제 교과서에 따르면 이런 수식이 있어요. 이 합리적 기대가 반영된 그 필립스 곡선인데, 어려운 얘기지만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대 인플레고 이게 진짜 인플레인데,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면 이게 수식이 는이잖아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미래의 물가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그럼 막 열심히 쌓아가지고 임금을 올릴 거고, 또 기업도 가격을 올릴 거고,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의 상승은 자기 실현적인 예언을 통해서 현재 물가를 올리는 그런 주범이 된다는 거죠. 근데 파월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한 점. 그리고 오늘 성명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가 관련 얘기가 있었죠. 질문 중에 이 인플레로 가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됐단 말이죠. 그 시장에서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다시 시작했구나 평가를 해놓고 있었는데 질문이 나왔어요. 이걸 뺀 이유가 근데 파월이 답하기로 어떤 시그널을 주려는 게 아니고 9월에 이미 이런 원칙에 의해서 50bp를 내린 거기 때문에 이 문구를 그대로 담고 있으면 또 하나의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파월을 답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지금 연준이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오늘 장기금리를 파월 발언 중에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파월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여전히 통화정책은 제약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노동시장은 균형이 잡혀 있고 노동시장의 둔화를 수반하면서 인플레를 낮추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2%까지 내리기를 바란다. 이런 점을 파월은 재확인했고 미국 경제 여전히 강하다는 인식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물가가 이 절대 레벨 자체로 누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고물가로부터 국민이 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파월도 좀 공감하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물가 상승률이 2%로 가지 않고
디플레는 위험한 거니까 디플레는 가지 않더라도 언더슈팅으로 표현하던데, 예를 들어서 0.5만 오르거나 1만 오르거나 이런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오르는 건 어떠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파월은 언더슈팅은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하면서 연준의 목표치는, 물가 목표치는 2% 고정이다. 더 낮은 걸 원하지는 않는 것이다. 1% 상승 원하는 거 아니고 0.7% 상승 원하는 거 아니고 2% 상승을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트럼프의 공식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과연 이 트럼프가 물러나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날 파월의 기자회견에 트럼프가 과연 뭐라고 답을 할지, 이렇게 글을 올릴지, 이런 게 재밌는 포인트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티미 라우스의 질문이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티미 라우스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합니다. 과거 기자회견에서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 이게 경제를 제약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파월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파월이 뭐라고 했느냐. 그래도 지금 10년물 금리가 1년 전보단 낮은 거고, 지금 10년물 금리가 오르는 게 인플레 우려 때문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서 그런 걸 수 있다. 소매 판매 좋았고 경제활동 하방 리스크가 줄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즉, 한 나라의 장기물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축이, 하나는 물가, 하나는 성장이라고 볼 때 파월의 해석이 금리 상승이 물가 공포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물 금리 오르는 게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증시도 더 갈 수 있고, 트럼프 시대가 와서 장기물 금리 올라도 이게 증시가 더 갈 수 있다. 경제 제약 조건이 아닐 수 있고 경제가 좋아서 나타나는 후행적인 지표일 수 있다. 이렇게 파월이 본 걸 수도 있죠. 이렇게 파월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파월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거는 중요한 뷰에 변할 수 있으니까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브랜비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목이 더 안 좋아지네요. 처음에 좀 좋은 줄 알았는데 여튼 더 회복해서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